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공중보고나 감염병의 진단 기준에서 리케차성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얘네가 등장을 한다 하면 그냥 지문 안에서 하나의 역할, 2번, 3번 이런 보기문 중에 껴있는 애들이 발진열, 쯔쯔가무시, 발진티푸스 이런 애들이 보기문에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답이 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기문에 등장하는 얘네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얘네는 우리 문제은행 있죠. 문제은행에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은행에도 문제 출제가 현재 되어 있진 않은 상태고 그냥 지문 안에 보기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 정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문제은행 풀이는 없을 거고요. 나와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교과서는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란에서 걸러내실 수 있는 힘은 생기시는 거예요. 자, 먼저 발진티푸스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발진티푸스라고 되어 있고 요거 교과서의 1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병원체. 그래서 이 병원체는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의 원인이 되는 친구들은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그 다음에 리케차도 있어요. 등등등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리케차인데 자, 이 리케차가 발진티푸스 리케차면 발진티푸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발진티푸스 리케차에 의한 발진티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케차 친구들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요. 얘네들은 매개물이 있어야 전파를 가능해요. 매개물이 있어야지만 전파가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개물로 삼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있죠. 얘네들을 매개로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발진티푸스는 이 아시죠? 이를 매개로 사람 간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 속으로 배설된 균이 구강 점막이나 결막을 통해서 비말 감염으로 전파도 돼요. 하지만 여기 리케차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런 거, 이 벼룩 진드기를 매개로 한다는 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죠. 발진티푸스는 이를 통해서 매개가 되겠고, 자, 증상은 발진이에요. 발진. 몸에 발진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발진과 발진과 열이 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발진과 열이 나고요. 여기 리케차성 얘네들은 공통적인 증상이 발진과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통, 기침, 근육통 이런 식으로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찾아오기도 해요. 가벼운 감기 몸살로 시작해서 더 이렇게 심해지고 열도 굉장히 많이 나면서 특히 이제 이 두통, 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요 발진과 열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독시사이클린, 클로로팜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 이렇게 해서 책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생제의 이름인데 이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결론은 뭐다?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진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얘를 전파하는 매개물 어떤 거를 박멸하셔야 되겠죠? 이를 박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환경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를 박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벼룩 같은 것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바깥 활동을 할 때 많이 저희한테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되겠고 주기적인 의류나 침구 같은 것들을 세탁을 하셔서 이랑 진드기 벼룩 같은 것들이 붙어있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풀밭이라든지 야외 활동하는 중에 잔디밭, 풀밭
이런 곳에서 우리가 뛰어놀게 되잖아요. 잔디밭 풀밭에 주로 이 진드기 벼룩이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눌러 붙어서 사람한테 풀밭이랑 잔디밭에서 우리가 놀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이나 진드기 벼룩이 우리 사람 몸에 붙었고 이나 진드기 벼룩이 우리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를 물어요. 그 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리케차가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 보이시죠? 오옴니. 그래서 이 이로 통해서 발진 티푸스 균이라는 것들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발진열, 이거 103페이지 나왔죠? 103페이지에 발진열, 그야말로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기 때문에 발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발진열 리케차로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전파 경로는 아까 말했죠? 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 얘는 벼룩을 매개로 주로 전파가 되겠고, 지벼룩의 대변으로 배설된 균이 구강 점막이나 결막을 통해서 비말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벼룩.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증상은 대표적으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에 발진이 생겨요. 피부 발진. 이런 공통적인 사항을 기억하시고, 뭐 이런 사이드로 나와 있는 증상까지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그래서 리케차로 오게 되면은 공통적인 증상들이 발진과 열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근육통, 두통, 오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예방은 뭐죠? 주로 전파가 되는 요 벼룩이 문제니까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쥐벼룩, 쥐에 살고 있는 벼룩이 특히 문제가 되니까 쥐 자체도 구제를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벼룩, 벼룩, 쥐의 구제, 그 다음에 뭐 환자 및 가족의 격리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톡시사이클린, 클로로팜페린,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이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우지는 마세요, 여러분. 항생제 하면 대표적인 항생제 이름 페니실린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나왔죠? 쥐에 살고 있는 요 쥐벼룩 안에 이 발진 티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열 리케차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쯔쯔가무시. 자, 쯔쯔가무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특히 가을철에 농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쯔쯔가무시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얘도 이제 리케차죠. 그래서 쯔쯔가무시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얘도 보시면 여러분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가 되는데, 자, 이때 발열,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또 발진, 이게 있어요. 발열과 발진이 있고, 쯔쯔가무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쯔쯔가무시라고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확인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쯔쯔가무시로 의심이 전반적인 뭐 피검사라든지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쯔쯔가무시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진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가피예요, 가피.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쯔쯔가무시에 걸려서 이렇게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물어놓은 흔적이 이렇게 딱쟁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한테, 아니면 환자분한테 물어보거든요. 환자분 혹시 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의 상처가 생긴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직접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증상들은 지금 쯔쯔가무시를 얘기를 하는데 가피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병동에 올려요. 입원시킨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죠. 혹시 환자 몸에 이 가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가서 환자 몸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증상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하면서 가피를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본 케이스는 이제 겨드랑이 쪽에 겨드랑이 딱 거기에 가피가 있는 케이스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찾기 힘들었던 가피는 어디였었냐면 그 할머님의 회음부 있죠, 회음부에 가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된 경로인지 이제 물어보니까 밭일을 하시다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보지 못하고 그 밭에서 소변을 보셨대요. 그러다가 이게 물린 거죠. 그래서 회음부를 물려가지고 그쪽에 가피가 남아있는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쯔쯔가무시의 증상 중에 요 가피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방은 야외 작업 시 작업복을 착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려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리케차성 질환은 이라든지 진드기, 벼룩 얘네들한테 물려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 특히 농산일 같은 거 하실 때, 풀밭이라든지 잔디밭에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긴 팔, 긴 바지, 리케차에 관련된 공통적인 예방 사항이에요. 그래서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야외 활동을 하시고요. 활동하시고 야외 작업 시 작업복을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거주지 주변 풀숲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철쯤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에도 풀숲이 있어요. 그런 풀숲을 제초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가을철에 이랑 진드기 벼룩이 더 이렇게 들끓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 보통 도시 환경 정화 같은 거 할 때 풀숲 제거 막 제초 작업하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를 해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 활동,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했어도 반드시 풀밭에 누워있는 거, 누워있다가 이랑 진드기 벼룩이 내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샤워,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예방 방법들은요, 쯔쯔가무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리케차성 질환에 관련된 모든 공통사항의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서는 리케차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새롭게 출제된다 라고 하면 리케차 감염병의 예방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케차를 일으키는 원인 매개물로 짝지어진 것은 하면 이 진드기 벼룩 이런 거 짝지는 그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도 똑같이 항생제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발진티푸스, 발진열,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우리 리케차라는 이 친구, 리케차가 원인이죠. 병원체가 리케차면서 발진티푸스 리케차는 발진티푸스를 일으키고, 발진열 리케차는 발진열을 일으키고, 쯔쯔가무시는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전파 경로가 어떤 매개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매개가 되는 게 이라든지 진드기라든지 벼룩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쯔쯔가무시, 발진열, 발진티푸스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매개가 되는 이 친구들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유행하는 철이 특히나 가을철이거든요. 이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하실 때, 특히나 야외 활동, 특히나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 특히 풀밭이라든지 잔디밭 같은 데서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긴 팔, 야외 작업 시 작업복이라고 하는 거는 긴 팔, 긴 바지, 신발, 뭐 장화 이런 거 착용을 해주셔서 물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고, 얘네들 이 진드기 벼룩은 이제 풀숲에서 살기 때문에 살고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풀숲 제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에 누워서 물릴 수 있는 확률을 낮춰줘야 되죠. 풀밭에 눕지 말 것.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했을 때는 몸을 깨끗이 샤워를 하셔가지고 얘네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사항을 알고 계시면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쯔쯔가무시, 그 다음에 뭐 발진열, 발진티푸스의 병원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리케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케차로 인한 어떤 질환들의 요거 3개, 요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